파리 여행의 4일차. 오늘은 미리 예약해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근처에 있는 안젤리나 카페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안젤리나 카페는 1903년 창립 이후 몽블랑과 진한 핫초코로 유명해진 파리의 대표적인 티 살롱인데요. 코코 샤넬을 비롯한 예술가와 작가들이 즐겨 찾았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 요리와 샐러드가 있는 식사 메뉴도 있었지만 커피와 함께 달달한 디저트류 위주로 주문해봤어요. 먼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인 몽블랑. 몽블랑은 유럽의 몽블랑산에서 영감을 받아 밤크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전에 일본에서도 몽블랑을 여러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중간 밀도의 부드러운 크림의 느낌이었어요. 프랑스 원조의 맛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밤크림의 단맛과 풍미가 더욱 강하고 질감이 매우 꾸덕해서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바바우러. 이 디저트는 프랑스 왕이 브리오슈를 럼에 적셔 먹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촉촉한 브리오슈가 럼 시럽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술향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위에 올려진 휘핑크림이 럼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서 부담스럽지 않고 우아한 맛이 났습니다. 밀페이유는 프랑스어로 1000개의 잎이라는 뜻인데요. 겹이 쌓인 얇고 결이 살아있는 페이스트리의 바삭한 식감은 물론 깊은 풍미의 바닐라 크림과 조화가 완벽했어요. 단맛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급스러운 식감 덕분에 개인적으로 안젤리나에서 먹은 디저트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리나의 마카롱 맛이 궁금해서 피스타치오 마카롱도 주문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마카롱보다 크기가 꽤 큼직했는데요.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쫀득한 전형적인 프렌치 마카롱 식감이었지만 다른 디저트들과 비교했을 때는 특별히 인상적인 맛은 아니었어요. 혼잡도를 피하기 위해서 오픈 시간인 9시 입장으로 예약했었는데요. 미리 예약한 시간에 맞춰 예약 코드를 직원에게 보여주고 입장합니다. 저희는 별도의 투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닌텐도 3DS로 된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했어요. 한국어로 잘 되어 있고 조작 방식이 익숙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중세시대 요새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하루 만에 전부 둘러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위주로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루브르 박물관 3대 걸작 중 하나인 승리의 여신 니케를 형상화한 고대 그리스 조각을 마주쳤습니다. 이 조각상은 배의 선수 위에 서 있는 형상으로 높이가 있는 대리석 계단 위에 설치되어 있어 마치 바다를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 만큼 관람을 위해서 줄을 서야 했었는데요. 다른 작품들과 달리 모나리자는 유리창으로 보호되어 있고 경비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모나리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표정과 착시 효과, 완벽한 명암 표현, 나폴레옹이 한때 소장했던 작품이고 1991년 도난 사건 이후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를 감상한 후 문득 건너편 벽을 가득 채운 압도적인 크기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회화 작품으로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거대한 압도감이 느껴지는 사이즈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맞은편에 모나리자가 있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서 조금 안타까웠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마치 성당의 천장을 보는 듯한 웅장한 프레스코화와 황금빛 장식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이 조각상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여성 조각상으로 비너스를 형상화한 작품인데요. 비너스 조각상은 부드러운 곡서미와 균형 잡힌 몸의 비율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결작을 모두 감상했으니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루브르가 워낙 큰 박물관이다 보니 내부에도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테라스 좌석이 있는 카페 몰리앙을 선택해서 이동했습니다. 장봉 에멘탈 샌드위치와 로스트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를 주문해서 테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루브르 박물관 한국어 가이드에서 추천해주는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관람을 이어갔어요. 추천 작품 수만 봐도 정말 작품 수가 많고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회화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로마, 중세 유럽의 유물들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브르 박물관의 모든 작품을 다 보긴 어려웠지만 적당히 만족할 만큼 감상한 뒤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17) 세기에 지어진 왕실 궁전이었던 파렐 루아얄은 지금은 공공장소로 개방되어 있는데요. 줄무늬 기둥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정원 근처엔 갤러리 비비엔느라는 실내 쇼핑몰이 있는데요. 유리 지붕 아래에 이어진 통로에 여러 상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갤러리 비비엔느를 나와 10분 정도 더 걸으니 1531년에서 1632년 사이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행테스타슈 성당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대형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방문한 요일엔 대형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없었어요. 대신 작은 오르간 연주를 들으며 미사를 살짝 구경했는데 성당의 웅장함과 함께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콩코르드 광장은 과거에 사형 집행 장소였다고 하는데 현재 명품 매장이 모여있더라고요. 이 주변에 위치한 르 스플레라는 매장에 방문했어요. 스플레 하면 일본식 스플레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스플레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프랑스 고급 코스 요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리 앙투아 카렘이 완성한 요리라고 해요. 스플레 코스 요리 메뉴가 따로 있지만 저희는 먹고 싶은 스플레를 단품으로만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앙리 4세 수플레. 치즈 수플레 속에 닭고기와 버섯 크림 소스가 가득 들어있어요. 앙리 4세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닭고기와 버섯을 겉들인 이 크리미한 소스가 프랑스 전통 요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전 조합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푹신한 팬케이크 같은 질감의 표면을 푹 떠서 먹어봤는데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짭조름한 치즈와 크림, 그리고 깊은 버섯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건 비프 부르기뇽 수플레. 프랑스 대표 스튜인 비프 부르기뇽을 수플레 속에 담아낸 요리입니다. 한 숟갈 떠서 먹어보니 의외로 친숙한 맛이 났는데요. 진하게 졸여진 소고기와 와인 소스의 조합이 한국의 갈비찜을 연상시킬 정도로 깊고 달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킨 그랑마니에 스플레. 약 40도 도수의 오렌지 리큐르를 직접 스플레 위에 뿌려주십니다. 오렌지 리큐르의 향긋함과 씁쓸함이 깊게 배어있어 독특한 맛이었어요. 안젤리나에서 달콤한 디저트로 아침을 시작해 루브르 박물관을 천천히 둘러보고 저녁에는 스플레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에펠탑의 반짝이는 야경까지 감상하고 나니 어느새 파리에서의 시간이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셸 들라크루아의 따뜻하고 평면적인 화풍으로 이 하루의 풍경을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감성을 담아 AI를 활용해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이 함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4가지 그림 중 오른쪽 하단의 구도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업스케일링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어색한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고 루브르 주변의 가로등을 추가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생강 위엔 잔잔하게 퍼지는 물빛을 더해 조금 더 제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파리에 가까워지도록 완성했습니다.